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 만수르 TV. 오늘은 계저씨 EBS 여섯 번째 시간. 내각제와 선거제. 지난 시간에 집권하려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홍보 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늘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고 행동 지침을 드렸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선거 관련한 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전에 이순신 프로젝트가 선거에서 공약 비전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권력 구조는 내각제로 하고, 선거제는 비례대표제로 하고, 검찰 개혁은 대배심제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주제들에 더해서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수권 능력이다. 수권 능력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서 키운다. 오늘은 이 중에 권력구조 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랑 내각제가 뭔지는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울 건데요. 이게 각자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지우고 이제 핵심만 볼게요. 집권이 정권을 잡는 거라 그랬죠. 정권이 정확히 뭐냐? 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뭐예요? 정권 바뀌었다고 보통 뭐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부터 전부 다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정권 따라 바뀌는 애들이 있어. 장관 이런 애들. 그런 걸 보통 이제 내각이라고 하죠. 대통령제라고 해서 내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관들 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각제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줄여서 부르는 건데 내각 구성을 누가 하느냐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각 구성을 의회가 하면 의원 내각제. 그걸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선출된 권력이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각제는 이제 선거를 총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제는 대선 총선 두 번 하고 뭐 이런 거죠. 거의 이제 인류 역사 대부분은 이런 군주제였죠. 군주제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 세습되는 거죠. 그러다 왕 물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뽑자라고 나온 게 공화제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거. 그 공화제 안에서 대통령제랑 내각제가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내각제는 군주가 있는 나라에서도 돼요. 영국도 그렇고 뭐 옆 동네 일본 애들도 그러잖아요. 왕이 이제 실권이 없다 뿐이지. 이제 그런 걸 입헌 군주제라고 하죠. 아무튼 뭐 역사가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먹고 사니즘 측면에서 보면은 왕정이든 뭐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알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할 땐 그렇죠. 근데 이 왕정은 개인차가 너무 크다고. 맨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왕이 이상한 놈 한 번 걸리면 이제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뽑아서 돌리자. 라고 나온 거가 이제 공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공화제에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피 흘리지 않고 갈아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야즘이 삑살이 났을 때 대응이 쉬운 쪽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내각제를 해야 되느냐? 물론 내각제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현재 스코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거 대통령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장관 인사부터 시작해서 반대 세력이 이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국회에서.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면 반대로 또 그러고. 특히나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거의 이제 식물 대통령이 돼버려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내각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팀을 뽑는 겁니다. 애초에 선거에 나갈 때부터 우리가 이제 집권하면 이런 사람들을 장관할 겁니다라고 들고 나간다고. 대통령제는 뭐예요? 일단 감독만 뽑는 거야. 선수는 이제 감독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 선수 모으는데도 국회에서 난리 부르스 치는 거고. 내각제는 이제 애초에 과반수가 안 되면 정부 구성이 안 돼요. 선거에서 과반수 정당이 안 나오면 이제 뭐 연립정부 구성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죠. 이제 그거 구성하는 동안에는 국회에서 안에서 뭐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뭐 일단 선수단 구성만 되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내각제는 확실하게 밀어는 주는데 뭐 잘못하면 이제 바로 이제 총리랑 내각을 의회가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뭐 의회를 해산해서 선거를 다시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잘못하고 있을 때 대통령제보다는 즉각 대응이 가능해요. 대통령제는 일단 임기는 보장이 돼.
대통령 잘못 뽑으면 임기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탄핵한 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경우고, 그리고 그거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태블릿 PC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다시 뽑을 때까지 한 7, 8개월 갔죠. 내각제에서는 그냥 총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쪽은 선거 자주 하면 돈 든다 어쩐다 그러는데, 일단 대선을 안 하잖아. 그 돈은 이미 아낀 거고, 나라 말아먹는 거보다는 선거 한 번 더 하는 게 낫죠. 사실 뭐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 뭐 대통령 임기 몇 년이나 된다고 그거 못 기다리냐 이럴 수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정부가 경제정책 한 번 잘못해가지고 2, 3년만 삽질하면 그냥 훅 뒤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또 내각제는 잘하면 지금처럼 단임제 5년 아니라 뭐 10년씩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주고, 잘못하면 빨리 고칠 수 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부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표가 나온 건데, 보면 뭐 미국 말고는 다 대부분 내각제예요. 미국도 사실 뭐 약간 얘기가 다른 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완전 뭐 킹왕짱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의회가 더 세다고 보셔도 돼요. 미국이 뭐 의원 내각제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소린가는 다른 문제죠. 이게 잘 되려면 의회가 멀쩡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멀쩡한 의회를 만들려면 멀쩡한 의원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다 망가지는 것 같아. 대한민국 최고로 잘 나가는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하는 건데 왜 저러냐 말이죠.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예요. 300명 중에 지역구가 50명, 비례대표가 50명이죠. 소선거구제가 뭐냐면 그냥 그 지역구에서 선거하면 표 많이 받는 사람 한 명이 당선된다 이거예요. 뭐 51대 49로 이기나 70대 30으로 이기나 같기 때문에 사표, 죽는 표란 뜻이죠. 사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민의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네, 연동형으로 가야 되네, 완전 비례로 가야 되네, 뭐 말이 많습니다. 요새 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혁한다고 난리 부르스들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건 뭐 대충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요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되게 지역에서 당선이 되려면 이거 이 정경관원 사법 종교 유착고리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게 이걸 또 키운다는 게 문제예요. 뭐 전형적인 스토리 아시죠? 지역구 출마 준비할 때부터 이제 뭐 교회 절에 뭐 인사 다니고 뭐 기업인 만나고 공무원 만나고 뭐 특히 뭐 지역 신문사 같은데 기자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또 뭐 이런 걸로 또 유착고리를 형성을 해. 그러다가 당선되면 또 그게 규모가 커져요. 그러다가 좀 더 출세하면 중앙에서 또 그걸 해. 중진이나 장관급 되면 뭐 더 커지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문제는 당선 안 되는 사람들도 이걸 해. 이거 하면서 돈을 써.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당선되면 이제 그동안 투자한 거 뽑아 먹으려고 하게 되고, 이제 또 뭐 그 와중에 또 이미 뭐 이 고리에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이죠. 사실 뭐 선거제 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원 자체보다는 요 나머지 기득권 고리라고 봐도 돼요. 지역 정치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회의원 선거 구조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이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예요. 뭐 100%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어쩌다가 뭐 인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의원이 됐다 쳐봐.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면 모르는데 이제 다음에 공천받고 당선되고 그러려면 또 인사 다니느라고 바빠서 일을 못해. 인사만 잘하게 돼버려. 알잖아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맨날 뭐 행사하는데 쫓아다니고 어쩌고 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도 따로 하는데 국회의원은 좀 그런 거 없이 살아도 되는데 말이야. 또 하나, 젊은 애들이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지역에서 유착할 돈이 없으니까 뭐 기득권 세력 자식들이 물려받는 식이 아닌 이상 안 되는 거죠. 뭐 기존 정당에선 괜히 뭐 청년 비례 이런 걸로 생색만 내는 수준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역구 중심은 안 돼. 유착이 되니까.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뭐 연동형이든 완전 비례대표제든 해야 된다. 뭐 국회의원 뭐 전체로 하든지, 지역구가 좀 있더라도 뭐 지금처럼 250대 50 이렇게 안 하고 비례랑 숫자를 좀 맞춰서 연동형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세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얘기한 뭐 내각제니 선거제니 뭐 이런 걸 몰라서 못하나? 계절시인 만수르도 아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현재 이제 주류 정치 세력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예? 일단 내각제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좋은 줄 알아도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민주당이랑 자한당이 오늘 갑자기 미쳐가지고 둘이 손잡고 개헌안을 뭐 발의하면 되긴 하는데 뭐 그럴 리는 없는 거고. 게다가 또 선거제도 자체가 개판이니까 의회도 개판으로 구성이 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더 싫어해. 그래서 내각제 한다 그러면 반대 여론이 많죠. 내용 뭐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저 국회의원 놈들이 저 국정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뭐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랑 내각제는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이 유착골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집권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 집권이 뭐냐? 이순신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각제를 주장하기도 하거니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결국 의회 권력이 필요한 거죠. 개헌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제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해요. 300석 중에 200석.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 가지고 뭐 어떻게 싸우든 간에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200석만 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쉬워요. 박근혜 탄핵할 때 234석이었죠.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추운데 나가서 소리 안 질러도 되고 그냥 따뜻한 봄날에 선거에서 조용히 투표만 해주시면 됩니다. 200석만 딱. 투표를 200번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거 투표 한 번만 이순신 프로젝트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각제 개헌도 하고 선거제 개혁도 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집권해서 이제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책 아카데미로 또 오시면 된다. 오늘도 이 정도 약을 팔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